이번 달로 5달째 되는 셈인데요. 아직은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곳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복지관은 장애자 복지 문제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 조금 재활원하고 틀리다면은 저희는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낮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저희가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이렇게 큰 4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통상 종합재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의료재활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청력검사실 같은 그런 시설들과 전문가들이 있고요. 네. 사회심리재활에는 사회사업가, 네. 그다음에 심리학자, 네. 특수교육가, 네. 그다음에 특수체육을 전공 네. 등등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재활 파트에는 직능평가사, 그다음에 직업지도사,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선생님들, 이런 전문가들 약 50명이 저희 복지관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한 그런 훈련과 정확한 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저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시각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체장애자, 네. 그 다음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정신박약자, 네.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연령 제한이라든지 거주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연령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으로는 우리는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을 우선으로 하지만, 네. 지방에서 온다 그래도 거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곳을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용 방법도 좀 안내해 주시죠. 저희 복지관은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좋고, 네. 저희 복지관에 직접 오셔도 좋은데요. 네. 전화번호는 484에 3171부터 3번까지 있습니다. 네. 전화를 해주시면은 저희 전화 상담원이 직접 안내를 해주시겠고요. 네. 여기를 찾아오시려면은 여기는 강동구 명일동에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다는 그런 소개해 주셨는데요. 시설 규모라도 해 주시죠. 저희가 대지가 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상 2층, 네. 지하 1층이고, 건물은 86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떠한 시설들이 돼 있는지. 대개 저희가 갖추고 있는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종합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 일반 시설에서 볼 수 없다면은, 네. 아마 저희가 특수 버스를 들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 뒤에 버스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버스를 2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네. 한 노선은 영등포역에서 신길동으로 노량진으로 해서 동작동으로 해서 반포 종합터미널, 그다음에 잠실 대운동장, 천호동, 그렇게 한 노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북에는 청량리, 그다음에 동대문으로 해서 북쪽에, 강북 쪽에 일반 버스들이 다니는 노선을 네. 저희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을 찾으실 분들이 그 시간에 맞게 장소에 나와 있으면은 이 차를 이용할 수가 있겠군요. 그건 누구나 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접 이용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세요. 예. 네, 지금 버스 앞에 와 있는데요. 이 버스를 어떻게 타는지 이용 방법을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럼 제가 이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네. 요게 차에 부착돼 있는데요. 네. 기사분이 요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더 작동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단을 누르면은 네. 이 리프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완전히 내려왔는데요. 예, 지금 학생이 타면 되겠군요. 예.
뒤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던가 혼자 탈 수도 본인이 있겠군요. 직접 봐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올라탄 다음에 다시 상단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아주 혼자서도 시내 어디든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네요. 예, 기사분 혼자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혼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먼저 있는 분이 네. 도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차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은 저 휠체어 채로 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좌석에 다시 옮겨 앉아야 되는 겁니까? 저 차에 승차를 하게 되면은 네. 그 뒷단에 그 휠체어를 완전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가 흔들려도 그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초현대적인 그런 시설 봤는데요. 그러면은 다른 시설들도 하나씩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하신 이후에는 그냥 그 집에서 예, 그냥 보내시고. 집에서 네. 저 혼자 이 치료를 좀 네. 해봤습니다는 이 다리가 점점 이 무릎이 굳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상담도 중이신데요. 네. 이곳에서 상담하실 때 어떠한 방식으로 상담을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은 먼저 안내실을 거쳐서 제1상담실로 오게 됩니다. 제1상담실에서는 접수 상담을 위주로 하여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접수 상담 결과 의료적인 진찰이 필요한 분은 의료부로 보내게 되고요. 그다음 그 사회적인 재활이나 어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사회교육부로 의뢰됩니다. 그다음 심리적인 재활이나 심리치료나 카운셀링이 필요한 분들은 임상심리부로 가게 됩니다. 네. 한 가지는 그 직업훈련부가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직업 재활이 필요하거나 직업 평가를 재활을 위해서 평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직업훈련부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 상담실에 일단 오게 되면은 각 개인에 맞게 분류가 되는군요. 네, 분류가 됩니다. 네. 이곳을 찾는 그 상담자 수는 하루에 몇 명 정도로 됩니까? 지금까지 평균 인원을 보면 하루에 한 6명 정도 이곳을 찾아서 상담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6개월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곳을 거쳐가셨을 텐데요. 그분들이 가장 커다랗게 고민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곳을 찾아서 상담을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분들의 그 욕구는 먼저 그 의료적인 그 치료 네. 혜택 네. 그것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장애자 복지관이니까 네. 그 장애 부위에 대한 그 의료적인 그 치료 네. 그것을 가장 그 갈구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직업 훈련, 네. 직업적인 면에서 그 재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은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또 해주실 텐데, 네.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가시면서요, 네. 그런 상담에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곳을 찾아온 만약에 애덕의 집이라 그러면 그 애덕의 집에는 장애를 입은 분들이 많이 기거를 하는 곳입니다. 네. 그곳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우리 우충병 씨와 마찬가지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물리 치료를 지금 계속 앞으로 계속 받게 되겠습니다. 치료적인 네. 혜택을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그 물리적인 치료가 끝나면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재활이 필요하니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직업훈련부에 가서 직업훈련을 이제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직업 그 재활 서비스를 받고 네. 그분들이 능력에 맞는 네. 그런 그 사회적인 재활을 위해서 이제 밖으로 취업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쪽에서 그런 기능을 익히더라도요, 사회에서
갈 곳이 없을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취업까지 알선을 해주고 계십니까? 일단 그 직업훈련부에서 훈련을 받은 훈련생에 대해서는 취업 그 알선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해야 할 네. 그러한 문제겠습니다만 기업주나 또는 사회에 그 유사한 장애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관을 개발해서 네. 여기를 거쳐 나가신 분들에게 그 취업의 기회를 많이 넓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상담에 응하시는 분 한 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을 찾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금년 3월 24일 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약 4개월 가량 됐는데요. 어떤 것을 상담하시려고 오셨어요? 예, 이 물리치료에 관한 상담과 이 앞으로의 직업 재활에 관한 이런 직업훈련 네. 이런 문제로 좀 상담하러 왔습니다. 네. 이곳에서 많은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우선 제가 처음에 여기 찾을 때는 장애자 복지관을 찾을 때는 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찾았는데 지금 이 힘도 좀 많이 팔리고 네. 온몸이 힘이 많이 자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리도 어느 정도 또 좀 효과도 좀 받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아주 다행인 그런 말씀 들었는데요. 앞으로 또 재활을 목표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재활하신다면은 어떤 관계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예 여기 장애자 복지관에 이 목각부가 있거든요. 네. 그 목각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실에서 상담 방법과 또 상담실을 찾은 분의 그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가보도록 하죠. 이거 해야지 빵 줄래 선생님이. 그럼 빵 안 주고 종구 때를 안 하는데. 자, 김종구. 옳지. 아, 이뻐. 종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놀이 기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교육 하시는 중이세요? 지금 조기 치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조기 치료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조기 치료 교육은요, 학년전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서요. 우리가 아동의 전체적인 그 발달을 깨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신체적, 네. 또 지적, 정서적, 사회적 그 발달을 아주 균형 있게 유도하고요. 네. 또 아무래도 그 장애 아동이기 때문에 발달상의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조금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유희요법, 네. 그러니까 유희요법이라는 것은 그 놀이를 통해서 그 아동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동요법 그래가지고 상벌을 통해서 네. 아동의 행동을 또 통제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음악요법 그래가지고 음악적인 리듬을 통해서 아동들의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배출구를 찾을 수 있게끔 또 해주는 거고요. 네. 그런 또 동작요법을 통해서 아동의 전체적인 신체적 발달을 꾀하고 네. 그런 모든 그런 특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소꿉장이라든가 뭐 사자, 코끼리 이런 인형을 이용한 네. 놀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이거는요, 보여주세요. 그 모자이크 블럭 그래가지고요, 색을 구별하는 거, 네. 그거를 아동들한테 색 개념을 알려주고요. 또 이렇게 김종구, 네, 김종구 두 손으로 맞아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거기에 대답하게 함으로써 자기 이름에 네. 대답하는 그런 훈련을 동시에 노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께서 색깔을 불러주시면 색깔이 맞는 걸 꼽게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요, 퍼즐인데 이거는 이제 시각변별. 네. 시각변별을 위한 그 퍼즐인데 눈과 손의 그 협응 이런 걸 이렇게 꽂으려면요 네. 아동이 이렇게 눈하고 손하고 그게 협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눈과 손의 협응 관계를 위해서 이 퍼즐 시각변별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효과는요 우리가 교육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년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일반 유치원에 통합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훌륭한 교육 과정을 그대로 밟아 나가기만 하면은 네.
보통 유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에도 정상 집단에 이렇게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게 좀 가능하죠. 네, 그럼 열심히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곳 서울 장애자 종합복지관 관장님이신 곽요한나 수녀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개관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6개월간 이곳 맡아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려우셨던 점 그리고 또 애로점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렵다기보다도요. 저희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이 한 600여 명에 달하는데 실제로 저희 복지관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 한 150여 명뿐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머지 장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사업 계획이라든가요, 수녀님 나름의 그 소신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서 또한 하느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각자 일에 성실하고자 하고 있어요. 장애자들의 그 정확한 실태 파악과 욕구의 조사를 통해서 그 변천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시범 프로그램을 그 분야별로 개발하여서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장애자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의 전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보다 밝고 풍성하게 되어서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지 사회를 건설했으면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될 때 이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의 의미와 희망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어져요. 네. 지금까지 이곳을 맡아서 운영을 해오시면서요, 장애자들의 많은 고민과 그런 상담 같은 걸 해오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사회나 장애자 부모님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그 적절한 종합재활 서비스를 그 조기에 효과적으로 받으면은 그 생산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조기 발견과 조기 교육 치료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고 특별히 부모들에게 더욱 이 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부모님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서울 장애자 종합복지관을 찾아서 그 시설의 대략적인 면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의료 시설 이런 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로 하죠. 계속해서 사랑의 수화교실이 이어집니다. 전국에 계신 장애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서울 장애자 종합복지관을 찾아왔습니다. 장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을 하고 또 그 기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재활의학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재활의학과 전문의신 박경희 씨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활의학 하면은 여러 가지 분야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재활의학 하면은 재활의학 그 정의를 말하는 게 낫겠는데요. 재활의학이라 그러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는 경제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이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치료하는 데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이 알려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물리치료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물리치료 외에 그 밖에도 이제 작업치료. 이제 작업치료하면은 그 기능 면에서나 또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나 또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치료가 있고 또 언어 치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러니까 물리치료로 해서 신체적인 단련 그리고 작업치료 같은 것으로 어떤 정신적인 단련까지도 겸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치료되는 정도는 또 치료 시기하고도 아주 관련성이 깊을 것 같아요. 네. 치료 시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일찍 치료할수록 좋죠. 네. 특히 뭐 내성마비라든가 또는 척수 손상 환자라든가 또 중풍 네. 전부 일찍 시작하는 거하고 늦게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네, 그래도 너무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치료가 좀 불가능할 그럴 우려도 되는데요. 가장 적은 연령이 한 몇 살 정도서부터 치료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성마비 같은 거는 진단이 어려워서지 진단만 할 수 있다면은 생후 바로 시작해도 돼요. 네. 또 인큐베이터 속에서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곳에서 이런 재활의학을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요 치료되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치료되는 가능성이라 그러면 조금 말이 그런데,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한다 그래서 꼭 정상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네. 근데 되게 재활의학과 의사라든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제 척수 손상 환자라든가 그러면은 그 레벨, 그러니까 그 손상 부위가 경추인지 흉추인지 네. 그렇지 않으면 요추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으로서는 최대한도로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도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일생 동안 그냥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든가 네.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진 이제 손상 부위에서 최대로 해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그거까지는 그래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떤 치료들을 받고 있는지 먼저 물리치료실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세요. 돌리지 말고 천천히 해요. 무릎에서 꼬를 내려가지고. 네, 이쪽으로 돌아 내려오세요. 천천히. 한 칸 한 칸. 무릎을 구부려 올려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곳이 물리치료실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계단 연습을 하고 계시던 환자분은 어떤 장애입니까? 네, 이분은요, 약간 심장 기능이 잘 안 좋아가지고, 네. 약간 쓰러지셨었거든요. 네. 쓰러지셔가지고 회복기 단계에서 편마비가 오셨어요. 편마기를. 네. 그러면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훈련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 아직 한 2주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상태는 좀 양호하신 편이에요. 예. 이곳에는 주로 어떤 장애가 있는 분이 많이 오십니까? 주로 내성마비 애들로서는 이제 내성마비가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뇌졸중으로 인해서 네. 편마비 오신 어른 환자분 그 두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사용하세요? 주로 이제 편마비로 해서 오신 분들은 네.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보행 연습이나 좀 이제 협동 작용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성마비 아이들은 여기서 약간 보이타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네. 주로 그걸로 하고 있고 네. 너무 큰 애들은 이제 보바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시켜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네. 이곳을 찾아오신 그 뇌졸중의 어른들은요. 네. 이곳을 오시기 전에는 정상적이셨던 그런 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의- 이제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셨는데 네.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회복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말하는 회복은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정상이랑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정상에 가깝게 이렇게 장애가 있는 그 부위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정상에 가깝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되려면은 이렇게 상당히 물리치료는 워낙에 좀 장기 치료이기 때문에 네. 딱 어느 정도 해야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 낫는다 네. 그렇게 단정 짓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환자마다 장애 정도라든가 네. 환자가 또 노력하는 정도까지가 차이가 있으니까는요. 네. 지금 이 계단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은데 하나씩 네. 가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이거는 어떤 기능을 도와주는 기구입니까? 네, 이거는
허리에서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네. 다리의 근육 힘을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전거 훈련이에요. 네. 지금 저기 계신 저분은 어떤 훈련 받고 있습니까? 네,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요. 네. 균형을 이렇게 잡는데 상당히 약한 분들 네. 그런 분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왕복 운동이라 그러죠. 그 네. 왕복 운동이 좀 부족한 분들한테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전거보다 힘이 덜 드는 운동입니까? 힘이 아니라 이제 균형에 훨씬 낮은 분들이죠. 네. 균형 잡는. 그러면 우선 이 과정부터 받고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교정이 되면 다시 이 과정을 받게 네,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지금 저기 계신 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이제 뇌성마비이신데 상당히 네. 어른이시고요. 네. 다리 부위에 조금 기능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네. 그래서 걷는 연습을 균형 잡아서 거울을 보고 자세를 잡아가면서 걷는 걸 연습하고 계세요. 네.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하고 지금 하고를 비교해 보면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됐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발에나 닿는 네. 이런 게 좀 부족했고요. 네. 그리고 상당히 관절 부위가 좀 굳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걷는 걸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굳은 관절을 좀 피는 걸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연습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못 하셨었죠. 네. 이분은 양쪽 다리가 절단된 분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하려면은 양쪽 상지 힘으로 좀 모든 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상지 훈련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몸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네. 균형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물리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힘들어하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힘들어하고 피로가 쌓이는 거는 상당히 저해 요소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저기도 이렇게 단계적인 무게를 올리는 게 있듯이 네.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피로가 쌓이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열심히 다리 훈련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십니까? 둔천동에 살고 있는 황금주입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세요? 지금 하체 이 관절을 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힘들거나 무겁지 않으세요?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데요. 네, 약간 무거운 듯 하는데 제 몸에 맞도록 무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제 힘에 맞을 만큼만 무게를 조정해서 붙입니다. 네. 댁에서 이곳에까지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자 복지관에 운영하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네. 그 버스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열심히 치료하셔서요. 많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 하고 계신 이 훈련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금방 말씀을 환자분이 하셨듯이요. 피는 운동은 이제 2차적인 효과고요. 네. 근육의 주변, 그러니까 관절,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차츰 올려가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네. 이런 물리 치료를요. 여기서도 하지만 또 집에서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물리 치료 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일러주세요. 네, 우선은 이렇게 어른인 경우에는요. 나중에 이제 장애를 생활하다가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장애를 받은 분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능을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 정도를 인식을 참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를 건너뛰어서 무조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하는데 그 기본적인 걸 항상 어느 사람이든지 잘 다져준 다음에 해야지 다음 단계로 꼭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로는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물리치료실에서 신체 훈련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계속해서 작업 훈련실로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십니까? 작업 치료라고 해서요. 네. 애들 생활하는데
소아부터 성인까지요. 네. 일상생활 훈련이라든가 직업을 가지기 위한 인내성 같은 훈련하고 있어요. 네. 주로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까? 보통 신체장애자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특수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애들 서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네. 여기 속에 들어가 갖고 네. 그 높이 조절해 키에 맞춰서 세워주게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안정성 있게 애들 수능 훈련을 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혼자 서는 훈련을 하면은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교정이 가능합니까? 혼자 서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될 수 있어요. 이쪽 옆에는요, 네. 외국분 한 분이 어린아이하고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저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균형 잡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 꼬마가 지금 균형이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균형 잡는 훈련을 실시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저 외국분을 한번 만나 뵀는데요. 그분은 영어밖에 못하시고 또 우리 한국 어린이는 당연히 한국말밖에 하지 못하지만 언어 소통은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정으로 얼마든지 교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설명이신데요. 여기서 작업 훈련하는 모습 같습니다. 지연아 너무 피곤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은 어떤 작업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네, 직업 훈련의 전 단계로서요. 네. 그러니까는 색깔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수개념 그런 거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훈련 들어가기 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네. 작업 치료실을 아까도 한번 돌아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곳하고 이곳하고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일작업 치료실에서는요, 신체 기능적인 면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신 지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장애 대상 자체도 다르게 되겠군요. 네, 그쪽에서는 뇌성마비라든지 편마비, 하반신마비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서장애라든지 그리고 정신지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곳 제2 작업 치료실은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네, 연령 제한은요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오전에는 학교 가기 전 단계의 아이들이니까는 네. 7살까지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는 오후에는 그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곳에서 열심히 스케일 자수도 놓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수도 놓고 있는 이 학생들은 연령층이 대개 어느 정도입니까? 네, 13세에서요 22세까지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고요. 네. 특수 학교를 졸업하거나 네.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않았던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곳에서 이러한 그 치료를 받고요. 네. 기능 훈련을 받으면 혼자서 얼마든지 자립할 수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훈련을 받은 다음에 네. 직업 훈련을 거쳐야죠. 네. 이걸로만은 자립이 불가능하죠. 네. 이 방을 쭉 둘러보면은요. 이 뒤에 이러한 그 자수 같은 것에 이름이 써 있는데요. 네. 학생들이 직접 만든 겁니까? 네. 내가 만져. 네. 명랑이 안 되죠.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해 주시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6개월이요. 그동안에 가르치기 어려운 점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요, 또 그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 들 수 있을까요? 오전에 어린애 중에요. 네. 조금 IQ가 조금 낮은 아이인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엄마의 도움이 더 필요한데 네. 엄마가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작품을 완성했을 때라든가 네. 이런 것을 또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께 자랑할 때 또 이럴 때는 보람도 상당히 크실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까지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서울종합장애자복지관에서 여러분께 재활 사업에 대한 그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사랑의 수화교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7월의 첫째 주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여러분 알찬 계획들 세우셔서 보람찬 시간 보내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생활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장애자 종합복지관을 찾아서 직업훈련 현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직업훈련부의 이종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곳의 그 직업교육 현황과 학생 수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직업훈련부는 3개 공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과와 목공예과, 그다음에 수공예과, 이 3개 과에는 전문 직업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훈련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훈련생 수는 3월 달에 입학한 학생들 20명하고 그다음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는 11명 등 30여 명이 지금 그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곳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 취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그 훈련 기간을 거쳐서 저희들이 완전 취업을 시킬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실시하는 그 직업 교육의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그 목표는 이 사람들이 결국 인간은 누구든지 사회에 나가면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장애자들도 정상인과 다름없이 생존 경쟁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기능뿐만 아니라 또는 그 인격적인 면에서도 정상인과 다름없는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저희 그 직업훈련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바로 뒤에 도자기실에서요. 지금 학생들이 도자기를 굽고 있는데 그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른 그 장애자 복지 시설을 가봐도요, 도자기 굽는 곳이 있는 곳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장애자들이 도자기 배우는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깊게 들어가면 참 어려운데요. 네. 이제 그 만들면서 자기 어떤 흥미를 느끼면은 이 흙이라는 이 연한 재료이기 때문에요. 네. 이 만드는 데서는 참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만드는 손동작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취미를 붙인다면은 얼마든지 또 해낼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가 보죠? 네. 이 도자기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다 만들고 나면은 전시 같은 것도 하게 됩니까? 전시도 가능해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유약 처리라든가 이런 그 완전한 형태의 도자기 형태에 대한 유학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걸 유학 성질이라든가 네. 이런 걸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가마에다 굽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 과정은 이런 형태적인 거 네. 이렇게 유약을 안 묻힌 상태에서 형태 만드는 상태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내고 모양 만들고 둥그렇게 만들어서 반을 가르고 이런 우선은 기초적인 그런 훈련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기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계 하나만 조작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좀 일러주세요. 이 학생 앞에 있는 기계가 손물레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형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정도 하고 네.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네. 앉아 있어서 이걸 움직이면서 조정할 수 있는 가장 도자기에서 기초적인 그 기계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것이 전기 물레입니다. 네, 한번 작동해 보여주세요. 네, 그럴까요? 근데 이것은 중심을 잡아가지고요. 네. 흙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런 중심을 잡은 다음 어떤 형태를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네. 그럼 이것을 도자기 가마에다가 굽는데 이 도자기에서는 초벌구이하고 재벌구이가 있는데요. 우선 초벌구이 된 거는 지금 이제 여기 전시단에는 없고요. 네. 초벌구이 구운 상태에서 재벌 다시 한번 구우면은 네. 또 이런 상태로 유약을 발라서 이런 상태로 나오게 돼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물레를 이용해서 지금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아직은 이제 기초 과정이니까요. 네. 좀 힘들고요. 아마 잘 따라오는 학생들은 6개월 이상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수고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손자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거 가르치십니까? 수공예과예요. 지금 현재 입학해가지고 저희가 3개월이 됐는데요. 수편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은 앞으로 기계편물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복지관이 장애자 복지관인 만큼 앞으로 그 뇌성마비, 청각장애자, 네. 학습지진화 등 맹인만 빼고 네. 다른 나머지 장애자들한테 그에 맞는 우리가 직종을 주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미싱자수, 직종, 네. 등공예 네. 이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네. 이 뒤에 보니까요. 우리들의 솜씨 해가지고 예쁜 애기 옷들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좀 자랑 좀 해주세요. 글쎄,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것은 얼마 정도나 만들면 배울 수 있습니까? 보통 들어와가지고 전혀 뜨개질을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이요. 들어와서 한 25일 후에는 이러한 작품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작품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손이 정상인인 네. 지체장애자가 떴으려니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양손에 다 장애를 가진 그러한 우리 지금 여기 학생이 지금 떴어요. 네. 이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요 앞으로 바자회나 이런 곳에서 일반 그 정성인들에게 선보이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을 어떠한 동정을 위해서 팔아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완전히 정상인과 겨뤄가지고 네. 완전한 작품을 만들 때까지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그래서 전시회나 바자회를 할 예정이에요. 네.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그 솜씨가요? 어느 정도라고 자신하세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너무 자기를 이기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아주 그냥 뭐 손에 장애가 덜한 사람이 했으려니 생각하는데 네. 너무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열심히 지금 편물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김미정이에요. 네. 이곳에서 편물 배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여기 들어온 지가 3개월 반 됐어요. 네. 지금 만들고 계신 게 뭐예요? 이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편물 기초뜨기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작품에 들어가지 않고 기초를 배우고 계시군요. 네. 앞으로 그러면은 이 기초 다 배우고 난 다음에요. 제일 먼저 만들고 싶은 작품은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만들고 싶은 거는요. 네. 애기 옷 만들고 싶어요. 네, 애기 옷이요? 아주 이쁠 것 같은데요. 인형 옷도 또 곁들여서 만들어서 동생 주고 그러면 동생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네. 앞으로 여기서 이 편물 다 배우면은요, 직업에 활용을 하고 싶으세요? 네, 여기서 기술 익혀가지고요. 네. 자립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장애자들한테도 사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도요. 네. 전부 다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네. 우리 장애자들한테도 사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술 익히려고 그래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좋은 배려 부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여학생들의 손자수반을 여러분께서 보셨는데요. 계속해서 목공예실로 가보도록 하죠. 더 큰 걸로 해봐. 저걸로 오목한 걸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곳이 목공예실이죠? 예, 예. 이곳에 있는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학생 수가 10명이고요. 네. 청각 장애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위탁 교육을 받는 학생이 지금 3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13명인데요. 네.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까? 네. 다른 타 기관하고 달라서요. 네. 우리는 종합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지체장애 학생이 있고 청각장애 학생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학습 지진화라 그래서 조금 네. 정상인보다는 처지는 학생들이 좀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자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전부 배울 수 있겠군요. 네, 시각장애자들은 아무래도 이 점자를 이용하고 그러니까 좀 제가 가르치기가 싫습니다. 네.
목공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요. 네. 우선 이 앞에 있는 이런 간단한 수공구들이 있는데 이 공구를 자기가 다룰 수 있는 연습을 우선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이러한 나무로서 칼 모양인데요. 네. 지금 이런 칼 가는 연습을 우리가 한 3주에 거쳐서 네. 칼 가는 연습을 우선 시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은 네. 실제 조각 칼을 가지고 자기가 간 칼을 가지고 네. 이러한 그 가장 기초적인 평면 조각을 우선 시작을 하죠.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직각으로 파는 것, 네.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파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각의 기본되는 모형을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연습을 시키는군요. 요거는 이제 칼 모양이 그런 둥근 가령. 모양, 네.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좀 이제 보여주세요. 찍어주면 네. 이런 이 칼 모양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주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직선, 그 다음에 곡선. 예.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그 되겠습니까? 과정이 거치면은 이러한 그 종합적인 네. 여태까지 칼이 4가지 칼이 있는데요. 네. 창칼, 평칼, 둥근칼, 삼각칼 가장 기본적인 4가지 칼을 사용해서 네. 이러한 종합적인 과제를 들어갑니다. 네. 그럼 이런 종합적인 과제가 끝나면은 이제 비로소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학생 작품인데요. 네. 이러한 그 잔 받침, 네. 이런 그 단순하면서도 이 나뭇결을 이용한 이런 잔 받침을 아주 지금 자그마한 게 굉장히 예쁜데요. 이런 모든 그 기초적인 칼 다루는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런 작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는 또 이 학원하고는 달라가지고요. 네. 어떠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기초 과정을 다른 기관보다는 철저하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학생 한 분 만나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곳에서 훈련받기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네, 한 4달 정도 됐어요. 네. 이제는 완전히 혼자서도 자신이 있습니까? 네. 앞으로 이 직업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목공에 대해서요. 네. 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네. 선생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지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학생으로서요, 앞으로 이러한 점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점을 더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점은 별로 없고요. 제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항상 그렇게 느끼면서 생활을 해요. 네. 지금까지 서울장애자 종합복지관에서 수공예실 그리고 목공예실, 도자기예실을 비롯한 그 각종 직업 훈련하는 현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종길 씨 만나뵙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교육 현황을 좀 둘러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 그 복지관에서는 많은 장애자들에게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간 3, 4회 정도에 걸쳐서 학생들을 수시로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또 예. 입학 철이 다가왔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그 7월 달에 저희가 또 한 30여 명의 훈련생들을 그 각 과에 배치시켜서 훈련시킬 지금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곳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예,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신체 검사라든가 각종 평가를 거쳐서 네. 가능하면은 직업 훈련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세 반의 그 직업훈련반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 직업훈련을 더 광범위하게 넓히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저희가 복지관이 생긴 지가 한 6개월 정도 돼 가지고 많은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고도로 그 발달되고 있는 그 산업 수준에 맞게끔 기술 직종을 좀 더 많이 그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컴퓨터라든가 네. 또는 그 자동차 운전 직종까지도 저희가 훈련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명일동에 있는 서울장애자 종합복지관의 직업교육 현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수화교실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 담당의 한국농어복지회 이정섭 씨입니다.
전국에 계신 장애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장애자 종합복지관을 찾아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직업훈련 내용 중에서 장애자들이 갖기 쉬운 소외감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진모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곳에서 그 직업훈련 특별 활동을 하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네, 장애자들이 그 장애 자체로 갖고 있는 그런 장애와 그 부모님들의 그 이해 부족이나 과잉 보호, 폐쇄적인 그런 태도, 또 주민들의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장애자들이 어떤 그 인간이 겪어야 하는 많은 경험들을 겪지 못하고 생활을 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장애를 그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장애를 그 사회적인 그 교육 측면에서 재활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복지관에서 부모님들 그리고 그 장애자들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그러한 그 전문요원 그리고 그 일반 사회 사람들의 그 이해 정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 직업훈련생들을 중심으로 그 특별활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은 그 장애자들에게 그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사회 체제 속에 적응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잠재 능력 개발 훈련, 그리고 그 시청각 교육, 그다음에 정서 지도 교육 속에 그 음악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성경 공부라든가, 레크레이션, 그다음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현장 실습 교육, 그다음에 캠프라든가 야외 훈련, 그다음에 그리고 또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그런 내용은 잠재 능력 개발하고 그다음에 음악 지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들을 아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잠재 능력 개발에 대한 말씀부터 여쭤봐야겠는데요. 잠재 능력 개발이라는 게 뭡니까? 예, 말 그대로 인간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각자가 특유한 인격과 어떤 개성, 능력을 타고났죠. 그 타고난 능력을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또는 본인 스스로의 뭐라고 할까 어떤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개발하지 못하고 그냥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장애자인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제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켜서 한 그 기능인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주고 그다음에 그 능력을 개발해주는,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흔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자기를 보이기를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자폐 현상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또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의 잠재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알아내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각자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들리지 않는 사람, 그다음에 신체 활동 중에 상당한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 많은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또 다른 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알아내나요? 네, 그런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한다든가, 저희 직업훈련 파트에서 하고 있는 JTB 검사라든가, 적성 검사라든가 그런 검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관찰하죠. 그리고 그네들의 상담을 통해서 경청하고 관찰하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우리가 보고 종합적으로 또 분석하고 그래서 찾아내고 있죠. 네,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까? 네, 이러한 잠재 능력 개발 훈련이 미국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GRI
그 지도자 훈련이라는 것인데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인천에 본부가 있는데 인천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인천에서 그런 활동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특히 그러한 힘을 준다는 것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신감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 개발 프로그램에도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럼 준비 운동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부 같이 일어나요. 네. 나는 하나다. 준비 운동 시작. 나는 하나다. 나는 나. 우리가 모든 것은 없다지만 살려도 하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당신보다 무엇이든지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지금 음악 치료 시간이죠? 네. 음악을 통해서 어떤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네, 음악과 리듬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려주고 또한 그에 따라서 노래를 하고 함께 춤을 춤으로써 언어를 발달시키고 신체적 발달 또한 사회적 발달에 기여하게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체부자유자들하고 정신지체자, 언어장애, 또한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유희 요법을 통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을 개발시키고 또한 그 환자의 정서를 순환시키고 또한 집단 참여를 통해서 생활에 적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네. 음악과 더불어서 이렇게 손동작, 유희까지 같이 하면은 정말로 언어와 또 이런 사회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의 경우와 비교를 한다면은요, 우리나라의 음악 교육의 현황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특히 미국의 경우에서 보면요, 거기에서는 음악 유희를 치료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완전히 임상심리를 전공하고 음악을 전공해서 자격증을 딴 다음에 치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전문가에 의하면은 여러 환자들을 심리요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음악요법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이 참 밝을 거라고 기대되고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도 그 다른 그 과목 선생님보다요, 노래와 이런 유희를 가르치시니까 항상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저 또한 마음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학생 한 분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음악 교육 받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3개월하고 반 됐어요. 3개월 반. 3개월 반하고 지금하고를 비교해 본다면은요, 어떤 도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처음에는요,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남 앞에서 노래 시키면 자꾸 꽁무니만 빼고요. 부를 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차츰 하면서부터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겼고 못하나만 시키면 그냥 한다는 그게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세요? 예, 열심히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노래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성가인데요. 나주의 것 그거 조금. 네,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은 성신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도다. 네.
아, 정말로 하나도 안 떨고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열심히 배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강당에서는 또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학생들이 에어로빅을 아주 신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강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Left arm. Circle arms. Again. Lunge forward. 1. Pull in. 2. In. 3. In. 4. Shoulders and 1 and 2. Swing. 1. 2. 네, 지금 여기 강당에서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어로빅을 하게 시키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자기자라고 해서요. 항상 딱딱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산다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항상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서 체조도 부드럽게 항상 뛸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목적과 그 다음에 심폐 기능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에어로빅 하면 상당히 힘든 운동인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상당히 숨가빠 하시는데 우리 어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네, 재미있게들 하고 있어요. 네. 재밌다고들 하고요.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는 하는데요. 근데 이 5분간을 뛰고 나면은 굉장히 숨이 가쁘죠. 가쁜데 거기서 느껴지는 그 자기 자신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항상 안전만 있고 또 항상 조용히만 있는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음악에 맞춰서요. 마음껏 뛰고 또 손도 흔들고 발도 마음껏 뻗쳐보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에어로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우선 제일 커다란 거는 그 뭐 체육을 함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그 조금이라도 뭐라 그럴까? 네, 같이 춤추고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정서적인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Double knees. 1, 2, 1, 2, jog. Double knees. Jog 7. 5, 6, 7, jump. 예,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요셉에까지 하느님께서 이 죄악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계획에 대해서 공부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사막을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어요. 맨 처음에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갔었다고 그랬죠. 가서 재상이 돼서 임금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손들도 막 불어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위협을 느꼈어요. 조금 더 있다가는 에집트 사람.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수업 중이신데요. 어떤 수업 하고 계십니까? 예, 교리 공부하고 있어요. 네. 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성경을 특별히 넣은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아, 네. 신체적 결함을 가진 그 장애를 가진 그 사람들은 그 몸에 그 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열등 의식도 있게 되고 또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비관하고 좌절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그런 거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쁜 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목적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신체적 그 결함을 극복하고 정신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네,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는 뭐 조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한두 시간 이렇게 하면서 좀 흥미를 가지고 어떤
시간이 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성경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 밖에 이제 서로 자기가 가졌던 그런 그 생각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이렇게 바꾸게도 되고 또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그런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학생의 대답을 직접 들어보기로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수공과 문숙자입니다. 네. 문숙자 씨는 이 성경 공부 재밌습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은 뭐예요? 자랑 한번 해보세요. 그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는 저만을 생각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이곳에 와서 불편한 언니들과 같이 생활하면서요. 저보다 더 많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이곳에서 성경 공부하기 전에 한 3번 싸울 거 이제는 뭐 한 번 싸우거나 안 싸우거나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곳에서 계속 공부하면서요. 선생님께 바라고 싶은 그런 얘기 있습니까? 글쎄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셔서요. 교리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제일 기다려져요? 네. 선생님, 지금 학생의 교리 시간이 제일 재밌다는 그런 얘기였는데 그만큼 선생님께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 예, 보람도 느끼지만 이제 기대하는 만큼 더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을 알고 기쁘게 좀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걸 굉장히 바라요. 네. 그러면은 끝으로 그 사회에 계신 여러분들